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DNS 공격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 DNS 동작 원리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DNS는 사용자가 외우기 어려운 점과 숫자로 이루어진 IP 주소가 아니라 문자 형태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의 주소에서 www.naver.com 주소로 네이버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체계가 D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DNS는 사용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동작하는 체계에서는 나름대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런 동작 원리를 공격자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DNS 또한 통신이 이루어질 때 통신상의 패킷은 당연히 IP 주소를 통해서 목적지, 엔드포인트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겠지만 사용자를 위해서 편한 주소를 사용하게끔 제공되면서 동시에 DNS로 인해서 통신이 시작되게 되면 통신 흐름에 당연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DNS의 동작 원리를 자세히 이해해보고 그로 인해서 이 다음 시간이나 후에 배울 다양한 DNS 공격을 이해하는 선행학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칠판에 있는 토폴로지 또는 이제 환경은 DNS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전체적인 이제 DNS에 영향을 줄 만한 서버들과 호스트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토폴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일단 왼쪽이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지금 호스트가 3개가 있게 되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바라볼 녀석은 이제 이 윈도우즈 7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공격자 같은 경우 이제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이 공격자가 이 위치에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캐시 DNS 서버 또는 이제 마스터 DNS 서버를 이제 내부에 구성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동작상에서는 DNS 서버가 외부에 있는 DNS 서버를 사용하는 걸로 설명을 하겠지만 이후에 이제 공격을 수행하고 보안 대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습 같은 것들이나 그리고 통신상의 패킷을 저희가 KT 방향의 KT 캐시 DNS나 외부 캐시 DNS의 패킷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통신 패킷으로 확인하기 위해선 내부에 DNS 서버가 구성이 돼 있어야 명확하게 동작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 설명하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외부에 이제 캐시 DNS가 있는 경우로 설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호스트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이제 집이 아닌 회사나 기업 환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부의 네트워크에서 기업 네트워크망에서 DNS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기업 내부에서 운영할 때에 이제 적절한 보안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직접 운영해 보는 것도 이 이후에 같이 한번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부 지금 동작 원리를 이해할 때 내부 네트워크, 즉 여러분들 사용자 학습자나 사용자 환경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건 이제 호스트, 데스크탑 환경의 PC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DNS 해석을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DNS 해석, DNS 리졸버로 지정해서 사용하는 DNS가 일반적으로 캐시 DNS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ISP 업체를 사용하면 그 ISP 업체에서 제공되는 사용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캐시 DNS 서버들이 있죠. 기업에서도 제공되고, 이제 ISP 업체에서도 제공이 될 텐데, 또는 직접 여러분들 내부망에서 운영되는 장비에서 캐시 DNS 역할을 하는 환경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 이 KT 캐시 DNS라고 그러니까 예시를 적어 드렸는데, 여러분들 사용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ISP 업체에서 제공되는 캐시 DNS가 외부에 지금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외부 DNS 중에 하나인 KT 캐시 DNS 그려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3가지의 서버들은 이 2가지 같은 경우는 DNS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DNS 체계가 보통 트리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루트 DNS부터 이제 하위 도메인들 그리고 그 도메인을 관리하는 DNS 서버 중에 엔드포인트 도메인으로 지금은 이제 네이버.com까지의 DNS를 미리 구성을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존 파일은 얘네들은 이제 존 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스터 DNS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스터 DNS의 주요 내용, 자신에 대한 자신이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역과
그리고 위임에 관련된 영역들의 설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 DNS의 동작을 한번 리뷰하면서 여기에서 저희가 바라볼 관점은 이 동작 원리가 동작 원리에 기반해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악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DNS가 요청부터 이제 응답이 오기까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현재는 다음과 같은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A호스트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브라우저의 주소에 따따따의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을 이제 입력을 한 상황에서의 통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 이제 www.naver.com이라는 도메인을 치면 브라우저 자체는 이제 일반적으로 HTTP나 SSL 같은 웹 통신을 IP 주소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는 도메인이기 때문에 웹 통신이 일어나기 전에 DNS를 이제 IP 주소로 변환하는, 해석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겠죠. 보통 일반적인 이제 데스크탑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현재 제가 사용하는 IP가 예를 들면 10.10.10.10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 호스트의 DNS 리졸버 설정, 일반적인 IP 주소에 이제 IP 설정할 때, 네트워크 설정할 때 이제 주 DNS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DNS 리졸버가 KT 캐시 DNS를 바라보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스트 쪽에서는 이 DNS의 이 주소를 IP 주소로 변환을 해야 웹 요청과 응답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때 호스트, 지금 이 호스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호스트는 이 주소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호스트 파일이라는 걸 참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리눅스와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경로가 다른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 최상위 밑에 etc 하위에 호스트라는 경로,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즈가 설치된 디렉토리 하위에 시스템32 하위에 드라이버즈의 etc의 호스트라는 파일이, 이 호스트 파일이 이제 참조되는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참고되는 이 호스트 파일에는 기본적으로 도메인과 IP 주소를 쌍으로 입력할 수 있고, 초기에 이 DNS 체계가 사용되기 전에도 이제 도메인이라는 걸 사용하기 위한 간이 DNS 서버의 역할을 하는 파일로 참고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도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현 체계에서는 이제 도메인을 임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내부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도메인을 원하는 IP에 매칭해서 사용할 수 있게, 즉 정적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파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주요한 포인트는 DNS의 해석 절차보다 가장 먼저 관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호스트 파일이 다른 어떤 공격자에 의해서 악용될 만한 소지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악성 코드나 이런 부분들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리눅스 기준으로는 etc의 호스트 파일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설정하지 않으면 비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따따따의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이 호스트 파일 안에 도메인과 IP 주소 쌍으로 설정된 목록이 있다면 바로 그 IP를 이제 IP로 다음 통신이 진행이 되게 되겠지만, 현재에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제 이 호스트 파일의 내용에 목록이 들어가 있는 게 없을 테니까 그 다음 해석 절차로 진행을 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NS 캐시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을 참고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다 캐시라는 걸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ARP라는 것도 캐시를 사용했었던 것처럼, 심지어 라우팅 테이블도 라우팅 캐시 테이블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DNS도 한 번 알아와서 도메인이 통신상에서 또 사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알아온 정보를 일정 시간 동안 호스트의 캐시 테이블에 저장해서 통신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호스트 단에서도 캐시 테이블이 운영됩니다. 여기서 윈도우즈 시스템과 리눅스 시스템의 차이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캐시 테이블을 사용하게끔 운영이 되어 있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단의 캐시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리눅스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 DNS 캐시 테이블이 운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한 이제 어떤 캐시 테이블은
서버 단의 캐시 테이블과 클라이언트 단의 캐시 테이블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도메인 해석이 이루어진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운영하는 이런 캐시 테이블이 리눅스 같은 경우는 별도로 패키지를 설정해서 캐시 테이블을 사용하게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매번 도메인이 사용될 때마다 질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윈도우즈 시스템 기준으로 하거나 만약에 이 환경과 동일하게 캐시 테이블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리눅스에서 리눅스 클라이언트, DNS 클라이언트 캐시 테이블을 운영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서 세팅을 해줘야겠죠. 자, 현재 통신 과정의 진행을 위해서 DNS 캐시 테이블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도메인에 대한 내용이 DNS 호스트의 DNS 캐시 테이블에 기술이 돼 있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호스트에 설정된 DNS 리졸버에 해당하는 이제 서버로 DNS 쿼리, 즉 2단계에서는 DNS 프로토콜에 의해서 DNS 도메인 네임을 해석하는 이제 요청과 응답의 질의로 프로토콜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호스트에 설정된 DNS 리졸버에 이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질의를 하는 프로토콜 동작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제 그때 사용되는 요청 패킷이나 그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